주변에서 브랜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는 그때마다 미운 오리 새끼가 되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반응들이 재밌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자인 컨설턴트 양희상입니다. 오늘은 디자이너의 관점에서 본 스타트업에 대한 제 생각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아셔야 할 게 하나 있는데요. 창업자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아이디어 때문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아이디어 때문에 실패하는 게 아니라 창업화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패를 합니다.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라 MIT 최고의 창업 멘토 교수인 빌 월렉 교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스타트업에 꼭 필요한 3명이 있는데 비즈니스 담당 허슬러, 기술을 책임질 해커, 디자인을 완성할 힙스터, 이렇게 3명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발명을 상업화로 단단하게 이어주는 것은 의외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특별한 아이디어가 드물기도 하고 설령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할지라도 그것을 상업화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 좋은 제품이라도 사람들이 그 제품을 모르거나 첫인상이 낯설고 별로라서 구입하지 않는다면 실패한 제품이 될 수밖에 없겠죠? 고객들이 보고 구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제품을 상품화하는 직업을 하는 사람이 디자이너입니다. 예전보다는 디자인의 중요성을 아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지만 아직도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품 디자인을 조금만 더 잘 만들었다면, 패키지 디자인에 신경을 조금만 더 썼다면 투자한 비용보다 훨씬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데 디자인에 관심이 없는 대표님들을 보면 아쉬운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많은 클라이언트 분들을 만나보면서 존경스러운 대표님들도 봐왔었고 반대로 제3자이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많았습니다. 오늘은 그 경험을 토대로 제가 생각하는 사업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의 브랜드 디자인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스타트업은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돈 걱정부터 하게 되죠. 앞에 말씀드렸던 디자인에 관심 없는 대표님도 사실은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비용 문제 때문에 디자인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타트업의 두 번째 문제는 인력 부족입니다. 큰 회사 여러 부서에서 하는 일을 대표 또는 직원이 혼자 처리하는 경우가 많죠. 말 그대로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문제 해법은 외주라고 생각합니다. 핵심 업무는 항상 여러분들의 손에 쥐고 있어야 하고요. 중요하지 않거나 자신이 못하는 일은 외주를 주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물론 많은 일을 외주로 넘겨버리면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주로 돌리고 그 시간에 더 잘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회사 입장에서 이익이 됩니다. 스타트업이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몸이 가볍기 때문에 속도전에 유리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타트업은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이 맞는지 실험하고 검증하고 피드백을 받는 과정들을 계속 반복해야 합니다. 스타트업은 이 과정들을 빠르게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 실험이 실패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실패가 아니라 가설 검증일 뿐입니다. 가설 검증을 많이 할수록 여러분들의 사업이 성공에 가까워집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가설 검증을 빠르게 하고 싶으시면 디자인 외주 업체 한 곳을 정해서 단골로 만드시면 좋습니다. 가설 검증할 때 꼭 디자인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관련된 경우가 많이 있죠.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빨리 만들어서 테스트해보고 반응이 안 좋으면 바로 수정해서 또 테스트해야겠죠. 보통 보면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든다거나 비용이 많이 든다거나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다는 이유로 디자인 업체를 자주 바꾸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처음부터 제대로 된 디자인 업체를 선정하고 그 업체에 지속적으로 일을 맡기시면 일의 능률이 많이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서로 간에 잘 알지 못해서 속도가 더디지만 나중에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단골이 주는 또 다른 장점이 있는데요. 비용을 조금 깎아주거나 서비스로 다른 간단한 일을 덤으로 해주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브랜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는 그때마다 미운 오리 새끼가 되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반응들이 재밌습니다. 웬 뚱딴지 같은 소리 나는 표정들이세요. 현실적으로 제일 좋은 브랜딩은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 그 자체입니다. 평범하지 않은 특별한 제품이죠. 요즘 핫한 테슬라 전기차가 적절한 예가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테슬라 전기차의 최대 매력은 전기차라는 것도 있지만 오토파일럿이라는 자율주행 시스템입니다. 아직은 미완의 제품이지만 이 자율주행 시스템 덕분인지 2003년에 설립한 이 회사가 오랫동안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 다른 회사들을 제치고 지금 시총 기준 세계 1위의 자동차 회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제품은 테슬라 같은 그런 확실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아마도 자신있게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그리 많지 않으실 거예요. 현실은 테슬라 같은 혁신적인 제품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위적으로라도 차별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운 오리 새끼가 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약베개라는 이름 한번 들어보셨죠? 저는 마약베개가 미운 오리 새끼의 적절한 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 특별하지 않은 여러 베개 속에서 존재가 확실하게 부각되는 마약베개로 구분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서로 비슷하고 특별한 차이가 없는 다른 베개 속에서 마약베개는 누가 봐도 차별화가 확실히 되었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인정받지 못할 때 불리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경쟁자가 부르는 이름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가 성장하고 가치가 생긴 후에 불리는 이름은 백조입니다. 바로 고객이 불러주는 이름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로 환골탈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마음가짐이 먼저입니다. 스스로 나는 오리가 아니라 백조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 그렇게 믿어야 진짜 백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몸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혼자서 계속 생각하고 되뇌어서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남들과 달라야 합니다.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각종 통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창업 후 성공하는 기업은 극소수입니다. 제가 주식을 잘 모르지만 이런 얘기가 있죠. 남들 팔 때 사고, 남들 살 때 팔아라. 일명 청개구리 전략입니다. 대중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죠. 남들과 비슷한 제품, 남들과 비슷한 마케팅, 남들과 비슷한 브랜딩 하면 결국 우리도 남들과 똑같이 사업에 실패합니다. 좀 더 혁신적인 생각, 혁신적인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혁신적인 생각과 행동은 스스로 두려움이 생길 정도로 큰 차별화여야 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화성 식민지 계획처럼 엉뚱하고 실현 불가능할 것 같고 거대한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지 않으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없습니다. 아까 마약베개를 말씀드렸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약베개를 좋아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기라고 눈속임이라고 싫어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이슈가 생기고 논쟁이 생길 정도의 빅 아이디어가 되어야 미운 오리 새끼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이템과 그 아이템을 위한 마케팅 브랜딩 방법들을 다시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평범한가요? 혁신적인가요? 세 번째, 남들이 볼 때는 품격 있게 보이지만 실제 물밑에서는 엄청난 발길질을 해야 합니다. 일론 머스크도 일 중독으로 유명한 분이죠. 편하게 대충 일을 하는 분들 중에 성공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단언합니다. 최소한 내 사업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기간 동안만큼은 거의 모든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일에 몰입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실성입니다. SNS의 발전으로 이제 진실되지 못한 것을 고객이 바로 아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갑질 사건 때문에 몇 년이 지난 지금도 불매운동을 당하고 있는 회사도 있고요. 선행한 것이 알려져 돈줄 당한 회사, 가게들도 여럿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실성입니다. 아무리 포장을 잘하고 그럴듯하게 보여도 결국 거짓 정보는 들통납니다. 오랜 기간 동안 공들여서 회사나 제품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 놓았더라도 한 분의 실수나 거짓말로 하루아침에 사상누각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남들이 보든 보지 않든 일관된 행동을 하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미운 오리 새끼가 되자는 내용을 러프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럼 어떻게 하면 미운 오리 새끼가 될 수 있을지 디자이너의 관점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